코로나19의 여파로 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폐업 절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폐업과 준비 안 된 재창업의 악순환으로 쓰러져가는 우리 주변의 골목 상권. 이들을 살려야만 대한민국 풀뿌리 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 성공을 위한 자영업 실전 노하우와 도전자들의 리얼 스토리. 대한민국 700만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 전략. 자영업 기사회생 프로젝트 R. 코로나 시대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한민국의 자영업 사장님들 버틸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폐업하고 말 것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자영업 기사회생 프로젝트 R 대한민국 700만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최강 장사의 신 유지상 대표님 그리고 권프로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두 분? 열심히 살지 마세요. 네, 열심히 살면 안 들어보셨어요?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네. 3000%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좀 옛날에 어릴 때는 우리가 네. 열심히 살아야 성공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보통 많이 듣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여기다가 한 글자만 붙이면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만. 열심히만. 그렇죠. 근데 이제 반면에 뭐 대충 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장사도 잘하고 네. 돈도 잘 버시고 사업도 확장되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열심히만 하신 게 아니라 네. 똑똑하게 열심히 하신 거죠. 똑똑하게. 자, 그런 면에서 수제 맥주집 최명숙 사장님 그리고 족발집 강신우 사장님 이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또 열심히 하신 거 아닌가.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 기사 회생 프로젝트 R. 먼저 수제 맥주집의 최명숙 사장님부터 만나러 가시죠. 처음 저거 들어가서 불 켤 때 그 마음 착잡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거는 착잡하실 거예요. 저게 먼저 와가지고 문 열고 주방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는 그 마음이. 그렇죠. 예. 아, 여기가 사장님 이 운영하시는 뒷모습은? 네. 외부는 나쁘지 않은데. 아, 이번에는 권프로께서 네. 크로스 체크를 하러 가셨구나.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영업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너무 뵙고 싶어서 그분한테 조언을 정말 제가 기다렸었어요. 그분 조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구독자분이셨어요. 안에 조금 둘러봐도 되죠? 네네. 근데 생각보다 홀은 조금 좁네요, 그죠? 네. 아, 사장님 그러면 이거는 따로 또 공사를 하신 거예요? 아, 네. 여기 지금 매장이 너무 좁으니까 아무래도 테이블 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테라스 확장을 하게 됐죠. 테라스가 없었으면 너무 좁았을 법한 매장. 그렇죠. 네. 오히려 테라스에 좌석이 더 많았죠.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으니까 앉아서 한번 좀 대화 좀 나눌까요? 네. 뭐 매출 때문에 네네. 신청해 주신 건 알겠는데 지금 문만 열어놓는 거지 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를 조금 번외로 하고 네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사장님 스스로 한번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주택가 상권이고 뭐 이게 저기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매출이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저희 이렇게 메뉴군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좀 질리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한번 제가 네네. 그 사장님께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메뉴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좀 맛을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한번 맛을 보고. 제가 그럼 준비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야, 아침에 그 마수거리 손님이 건프로 오셨네요. 네. 꼭 계산을 하고 와야 됩니다. 주력 메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치킨하고 네, 피자였는데 소형도 냉동도 손이 아니라 뭐 조리를 해서 이렇게 넣으시네요. 네. 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네. 뭐 기본적인 어떤 레시피 매뉴얼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오. 맥주 나왔습니다. 맥주 먹음직스럽네요. 일단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네네. 네. 네, 이거 좀 간이 센가요? 많이 짠가요? 아, 되게 긴장되시나 보다. 평가받는 느낌이 네. 있거든요. 아무래도 맥주랑 같이 먹어야 되다 보니까 간이 좀 세거든요. 여기 그 젊은 신혼부부 그런 분들 네. 얘기 어리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이제 처음에 오픈해서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입맛에는 이게 맵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 1차 손님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일찍 오셔서 초창기 때는 치킨하고 피자를 많이 드셨거든요. 원래 매장이 이런 신도시 동네 상권에 생기고 나면 모든 주민분들의 첫 방문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무조건 꼭 가봐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갔는데 약간 그런 어떤 이격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2차 술집이고. 제가 맥주 맛도 한번 볼게요. 네. 아, 수제 맥주. 네. 이게 이제 메인인데 너무 신선했어요. 저번 주 금요일 좀 됐으니까. 아, 보통 그러면 사장님께서 수제 맥주 네네. 버려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세요? 이제 2주가 넘으면 아니 2주? 그건 못 팔죠. 로스율을 계산을 하고 계세요? 저는요, 제가 성격이 그런 저한테 이제 마이너스 나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냥 외면하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마이너스 나나, 저렇게 마이너스 나나,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계산을 하나. 근데 한 번 네. 그게 그렇게 돼버리면 네. 만약에 무언가 다른 걸 창업하시거나 전환 창업하시더라도 또 수익률도 계산 안 하고 로스 나는 거 계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대충 팔면 얼마 남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제가 메뉴판을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네. 메뉴판 한번 다 가져와 보시겠어요? 네, 가져와 저 보세요. 이거 말씀하시죠. 네. 지금 메뉴판도 보시면 네. 이런 메뉴판 형태 자체가 네.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거거든요. 본사에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빼가지고 바꾸면 되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음식물이 다 튀어 있잖아요. 네네. 기름때가 있고. 네네. 네. 이게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우길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네. 손님들이 봤을 때는 신뢰감이 확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네. 초반 1년은 다들 열심히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매출이 떨어지면서 네. 손을 놓게 되는 거죠. 손 놓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고. 그리고 방법을 모르면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를 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되는지도 꼭 여쭤봐야 돼요. 자, 일단 그 최명숙 사장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최명숙 사장님 같은 초보 창업자들의 경우는 이 창업을 한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제 경주마라고 이렇게 비하면 어떨까 싶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좀 위험한 거죠. 최명숙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정도 운영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4년 동안 손님께서 안 하고 계신다라는 거는 그건 좀 너무하시네. 문제가 있었죠.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 통장을 하나로 써라. 네. 거기서 수입 지출이 다 일어나면 월말 되면 얼마가 남는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고 대강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내가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원가 계산이 잘못됐구나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가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냥 안 하시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 하다 보면 따져야 될 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이래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건프로께서.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네네네.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뭐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 뭐 네. 예를 들자면 3일 매출이 네. 월세를 감당하면 네. 괜찮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다. 뭐 이런 3일 식으로. 매출이 월세. 그렇죠.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5일 매출로 네. 뭐 인건비를 충당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식. 뭐 3, 5, 12, 8, 4 뭐 이런 식으로 법칙이 있는데 그럼 3, 5, 8, 12, 4는 게 뭐예요? 뜻은 일단. 그러니까 아까 전에 3일은 말씀드린- 월세. 네, 그렇죠. 그리고 뭐 8일의 5는 아까 인건비. 네, 8일의 매출이 순이익. 아, 8일의 매출이 순위. 네,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막 사실 그거는 조금씩 그 업종이나 뭐 상권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서 제가 알고 있는 또 중국식은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 영업해서 재료비 내고, 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영업해서 임대비하고 관리비를 내고, 네. 또 일주일 동안 영업해서 나머지 뭘 내고, 또 일주일 동안 영업을 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게 웨스컵에서 항상 그 재미를 보던 시대. 그때는 그렇게 이제 일주일 단위로 딱딱딱딱 끊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그렇게 하면 너무 좀 마음이 그렇죠. 좀 너무 강팍할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틀 딱 되니까 아 그래 월세 벌었어.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맞아요. 또 막 했는데 5일 지나니까 그래 인건비 벌었다. 이러면은 너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너무 드라이해진다고 할까요? 자, 그나저나 이 시점에서 참 궁금해집니다. 최명숙 사장님이 과연 수제 맥주집을 계속 이어가실지 아니면 다른 걸 또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혹시 다른 아이템 생각하신 것도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피자 치킨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자 치킨 그 브랜드도 요즘 많이 광고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도 알아봤었고 그 동네에 다 있는데 없는 게 이제 하나가 이제 도시락집이에요. 도시락집. 예, 예. 그래서 아, 업종을 바꾸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계속 견눈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봤었어요. 조금 아, 여긴가요? 아, 네네. 아시죠? 네.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기 샌드위치 집 아니에요? 반미 샌드위치. 네, 그죠? 제일 관심이 깊은 베트남. 종목이었어요. 맞습니다. 아, 심플하네. 일단 뭐 메뉴 주문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어떤 거 주로 많이 드셨어요? 키오스크가 있네요. 그럼 이거는 좀 인건비를 줄 수 있겠다. 근데 적어도 반인분은 해결이 되죠. 일단 맛도 중요하니까 한번 맛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사장님 이 브랜드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하고 싶은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친구가 파주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 그 샌드위치집, 베트남 샌드위치를 하고 있는 그 샌드위치 집이 이제 저 정도 나이 또래의 여자분이 혼자서 운영을 하는데 장사가 되게 잘 된대요. 뭐 포장도 되게 많이 나가고 배달도 많이 나가고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업종 변경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이제 와중이라서 제가 막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통 전환 창업을 하시거나 또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저런 식으로 그냥 무턱대고 하시거든요. 아니, 친구가 이제 본인은 잘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잘 된다 그러면 왜 잘 되는지를 가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가? 근데 막연히 잘 되는 것만 자기한테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죠. 먹음직스러워요. 네. 먹음직스럽네요. 저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저게 향 때문에 싫어하시는 저는 분들이 좋아해서. 네. 샌드위치의 고수군요. 맛은 일단 합격점이에요. 맛있어요. 맛에 있어서는 뭐 다들 좋아할 맛이긴 한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이 운영하실 그 점포와 상권 그쪽에서 이 아이템이 통할지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미 점포를 가지고 있으신 상태에서 아이템을 고르시는 거기 때문에 상권에 적합한 아이템일지 아닐지 그렇죠. 그걸 조금 판단. 그 가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새로운 상권을 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변신이라는 거가 상권이 형성됐을 때 거기에서 자기가 접근해서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가게 근처에
그 뭐 헬스장이나 이렇게 운동하는데 뭐 이런 데가 좀 있는데 여자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어트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무슨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라면 샐러드 쪽이 오히려 더 맞아요. 이유는 사실 이거 하나가 단가가 거의 5, 6천 원 하는데 커피랑 하게 되면은 객단가가 1만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소비 연령층이 그 점포 주변에 있을까 없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고. 커피하고 이렇게 해서 먹었을 때 10,000원 정도면 비싼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하시면 거의 몇천 원대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아메리카노는 거의 무료로 이제 주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단가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비싸다고 생각은 할 수 있죠. 네. 이게 어느 정도 팔 거라고는 감은 안 오는데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매출은 여기서도 제가 상담을 했을 때 한 7, 80 정도는 일 매출?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갔던 매장은 오피스 중심 상권이에요. 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지금의 점포는 오피스 상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70만 원의 매출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얘기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거기서 7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그 여건이 같은가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그래서 계산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디테일한 수치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메뉴 자체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기본 테이블 단가를 우리가 2만 원으로 책정을 할게요. 배달까지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2만 원이라고 치면은 2만 원으로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네. 그러면 하루에 40팀이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40건의 배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반씩 될 수도 있겠죠.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 20팀, 그리고 배달하는 손님 20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좀 가능할까요? 또 안 나올까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네. 수제 맥주집을 처음에 오픈했을 때, 자, 본사에서 여기는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한 3천 정도는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전이라고 하더라도 평균 3천만 원 우리가 맞출 수 있던가요? 3천만 원 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죠. 저희는 네. 또 특히나 테이블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테이블 수도 뭐 중요한 어떤 그 계산하는 데 넣는 수치이긴 하지만 상권은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행탄 아이템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이게 유행탄 아이템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권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꾸준히 갈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핵심을 잡고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80만 원의 매출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마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상담받을 때 얼추 뭐 그냥 이렇게 저한테 이거저거 다 빼고 한 25% 정도 말씀하셨었어요. 네. 근데 보통 그렇게 구두로 상담을 해서 듣는 거는 사실 내가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미팅을 할 때 실제 운영되어지고 있는 직영점이나 아니면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엑셀 시트가 있습니다. 손익 계산해놓은 그 계산식이 있어요. 그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거의 한 1년치 자료를 보면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마진율은 한 어느 정도이고 또 여름, 가을, 겨울 매출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걸 보여주나요? 당연히 보여줘야죠. 네.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공정거래법에 의하면은 뭐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면 뭐 주변에 이제 같은 이제 가맹점의 어떤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는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처음에 부분이 컨설팅 있거든요. 할 때 이건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한 25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본사 직원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예, 그게 귀가 굉장히 얇은 건데 실제 그럴 거냐 아닐 거냐라는 거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막연히 그 얘기만 듣고 덥석 브랜드를 물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죠. 당신 회사의 매출이 얼마입니까? 본사에 물어봐도 이제 잘 안 가르쳐 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나 이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요? 최근에 자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보면 시원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정보 공개서를
보더라도 네. 사실 뭐 정보 공개서라는 게 아직은 조금 시스템이 미흡해요. 중요한 건 1년 전의 자료가 거의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본사에 전화해서 미팅을 하고 미팅하면서 실질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샌드위치 브랜드 하나 있네요, 그죠? 뭐 조금 유행이 갔다고 치더라도 아직까지는 A급 브랜드, 그죠? 그리고 저기도 보시면 A급 샌드위치 가게가 또 있고, 네. 큰 대로변에 두 개가 있다라는 거는 이면도로, 그러니까 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가게를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브랜드 인지도가 주변에 A급 샌드위치 가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대로변에 이게 다 위치해 있네요. 뭐 써땡, 땡땡도 그렇고. 지하철. 네. 근데 주택가가 저쪽 뒤쪽에 있잖아요. 네, 아파트 상권이고 가족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평식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네. 제가 지금 혼자 그래서 제가 네. 뭔가 결정을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권프로님을 만나 뵙길 원한 거고, 그래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사실은 답을 듣고 싶어요, 지금. 이게 괜찮은지, 이게 네. 괜찮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가게에서 어떤 게 어울리겠어요? 라고 딱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되게 감사할 것 저도 같아요. 네. 모호하게 말씀드리긴 싫어서 네네.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장사를 이제부터 하지 않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갔다 왔던 베트남 샌드위치. 정말 소액으로, 소자본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장사를 굳이 계속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평식 개념으로 본인 스스로의 브랜드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사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 평식을 왜 말씀드렸냐면 네. 저 상권을 제가 꽤 한 1시간 정도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점심때 작가님들하고 밥을 먹으러 다녔는데 네. 밥 먹을 데 없어요. 실제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엄청 당황스러웠었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하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시했던 이런 가게들을 이런 스타일대로 저는 바꾸고 싶다라고 제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다른 방향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거구나,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됐어요. 네. 프랜차이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최명수 사장님이 또 프랜차이즈 창업 쪽으로 기우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결정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사업 자체를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가는 게 낫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게 나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고를 때 가맹점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나 안 하고 싶나.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얘기해요. 불만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불만을 또 떠나서 어떤 분들은 한 브랜드를 3개, 4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은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가 하시고 한쪽은 아들도 시키고 그런 브랜드를 잡으셔야 돼요. 재미가 있으니까 자기 가족에게 소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또 불만이 이런 불만일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 돈 세기가. 권프로님이. 그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 네. 평균 수명이 있거든요. 통계치로 나오는데 네. 프랜차이즈 본사의 평균 수명이 5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예요. 길지가 않네. 길지가 않죠. 사실은 우리가 그 프랜차이즈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거든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보통 이 광고를 할 때 뭐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하든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 광고를 하든 다 매출이 얼마나 나왔다라는 거를 굉장히 과시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상권 되게 좋은 곳에다가 유도인구가 정말 많은 곳에다가 월세도 막 엄청 많이 내면서 그 매출을 일으키고 나면 그게 이제 광고 마케팅 목적으로 이제 쓰이는 거니까 우리는 순이익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게 이제 운영에 대한 네, 난이도 같은 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어떤 이런 비용적인 면 그런 면도 같이 검토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콘텐츠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반짝하다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 하면 뭐 카스테라 브랜드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요. 네. 불타는 조개구이. 이래가지고 진짜 막 전국에 선풍적으로 그냥 한 발짝만 건너면 다 조개구이 집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유행을 굉장히 빨리 타고 또 그러니까요. 빨리 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권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밖에 안 가는 게 브랜드 수명이 얼른 또 다른 걸 갈아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치고 빠져야 되나?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하는 선수들이 네, 외식업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지금 유 대표님이 네. 대표님도 모르게 선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창업 시장에 우리 흔히 선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요. 배달 강화를 선포한 족발집 강신우 사장님을 만나러 가보시죠. 아유, 뒷모습은 그냥 우직하세요. 예, 제일 작은 게 자신 있어 보이시고. 저런 분이 있으면 동업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생기죠. 예. 저분하고 아까 최명수 사장님 두 분 모아서 동업하면 나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역시 우리 유 대표님께서 크로스 체크 하러 오셨네요. 이것도 몰래 가신 거예요? 몰래 가셨구나. 매번 몰래 가시나?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식사하고 가세요. 예. 몇 분이시죠? 혼자 왔는데. 혼자 오셨어요? 자리 쪽으로 앉으시고요. 여기 안심콜 전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저희는 족발 가기 때문에 네. 일반 족발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네. 네, 지금 메뉴에 혹시 매운 거나 네. 이제 뭐 매운 거나 안 매운 거나 반반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예. 가장 인기 있는 게 그냥 족발. 일반 순대, 족발이 있어요. 일반 족발이요? 여기 또 그래도 확실하게 이건 대답을 해주시네. 시그니처 메뉴가 있긴 있어요. 넣어드리겠습니다. 푸짐하네. 와. 너무 푸짐해서 좋아요. 얘가 국물이요? 예. 주문탕이고요.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저거예요? 오뎅탕? 예. 맛있게 예. 오뎅탕이 이제 잘못 들어가면 오뎅이 퍼지거든. 근데 전혀 퍼지지 않고 막국수. 막국수는 그냥 맛있는 맛? 백점에 되게 인색한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식 맛에 대한 점수는 9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점수는 되게 후하게 주셨어요. 제 입을 믿어도 되겠네요. 사장님, 공깃밥 조금만 줄 수 있어요? 예. 예. 밥 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받는 개념으로 그냥 딱 정리가 돼 있잖아요. 설명도 없고. 이 집은 메뉴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이 집의 문제는 사장님의 자세. 서비스 점수는 뭐 아직 한 80점 아래. 그러니까 한 78점 정도? 이렇게 어떤 살가움이라든가 이런 기본보다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럼 손님이 오면, 반갑다. 뭔가 내가 해주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자세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뚝뚝 하셨어요. 그래서
예, 잘 먹었습니다. 보통 음식점의 맛이라는 거는 요즘 거의 기본들은 다 해요. 기본들은 다 하는데 그런 요소, 뭔가 이렇게 매력적인 요소를 하나 탁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음식을 판다라는 개념보다는 손님의 마음을 사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판을 벌려놓으면 손님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먹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저희가 무슨 지금 영업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라고 알아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몰래. 이제 밝히시는 거군요. 네. 이제 컨설팅 타임이네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렇죠. 다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죠. 다 힘든데 코로나 와중에 지금도 줄 세워서 장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죠? 그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손님들을 아마 쌓아놓고 영업을 할 것이고 지금 손님이 끊긴 그런 음식점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손님이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이 시장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내가 뭔가 액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액션 들어가는 거를 너무 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여기 10년 전에 인수를 했잖아요. 거기서 바뀐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색깔만 네. 그러니까 이 안을 어느 정도가 되면 분위기를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요즘 워낙 이게 뭐 트렌드가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면 그거를 재투자해갖고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놓쳤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식당 하나도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회사에도 보면 뭐 유보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비상금도 있는데 기술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또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1억씩, 1억 5천씩 매출을 내셨던 시절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돈이 다 어딘가에 사용이 되신 거죠. 우리가 이 동네에 살다가 저기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식구들 전부 와서 이거 먹습니다라는 손님 오죠. 그런 손님이 만에 하나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 목동에서 오신 손님 있잖아요. 그분 한 분이 저 사람한테 굉장한 자신감을 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만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1년에 한 번 올지 2년에 한 번 올지 모르는 사람들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내 품으로 다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자주 와야지. 그죠. 목동 손님께 전화해야겠네요. 이제 가지 말라고.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바꿔요. 근데 기존에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이 얘기를 해요. 트렌드를 놓치지 마라. 트렌드를 놓치면 망한다. 왜냐면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트렌드를 막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들이 막 이렇게 뛰어가는 거 따라가려고 막 쫓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망가진단 말이에요. 망가지는데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바뀌는 걸 빨리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이제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없으니까 막연하게 뭐 어떤 게 트렌드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것을 모르겠는데 다 답답하시죠? 같은 스타일은 어떤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면 안에 계시면 안 돼요. 답답하면 밖을 나와서 주변부터 이렇게 걸어서 보면서 내 주변이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보고 이러면서 또 어떤 뭔가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음식점을 하게 되면 오너 셰프라고 그러잖아요. 오너 셰프다 그러면 오너의 역할과 셰프의 역할 두 개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식당을 경영을 하려면 오너의 역할이 셰프의 역할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사장님은 제가 봤을 때 오너의 역할보다는 셰프의 역할에 더 충실한 그런 오너 셰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가게, 식당을 경영을 하는 데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예를 들면 제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밖에 나가면 저기 지금 우리 족발의 3대 자랑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생족발을 삶아서 합니다 라는 게 안 보여. 유리를 안 닦아갖고 유리를 싹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닦아야 된다는 걸 이제 다 잃어버린 거야.
제가 화장실 갔다 왔잖아요. 화장실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화장실에 이게 만약에 내 가게면은 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놔두지 않아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손님들이 그걸 딱 보고서 아, 저 집엔 주방에 들어가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야. 그럼 저걸 100점 만점의 점수로는 40점 이하에 한 39점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본인이 보는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아, 누가 와서 종아리라도 한 대 딱 때리면서 저거 빨리 해. 그러면 그땐 할 거예요. 그죠? 네. 사장님 좀 깨달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빨리 주변에 그거부터 이제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때는 네. 되려 이제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이렇게 좀 바쁘게 좀 이렇게 생활을 하고 했는데 좀 장사가 이제 조금 덜 되고 다운되니까 이제 솔직히 조금 자꾸만 악순환이야. 이게 예. 장사가 잘 때는 가만히 있어도 선순환 구조로 그냥 돌아가요. 예. 근데 사장이라는 사람이 악순환의 고리에 자기가 들어간 걸 알잖아요. 그거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화풀이를 화장실 가서 화풀이를 해가지고 이거 다 닦고 정리하고 뭐 벽에서 내려오는 선 뭐 이렇게 삐져나온 거 다 뒤에 또 다시 양면 테이프 갖고 착착착 붙여놓고 그거부터 깨끗하게 닦아놓고 유리 한번 쫙 닦고 땀쫙 흘리고 샤워하고 막 이러면서 나를 막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내가 직원인지 알바인지 모르고 그냥 같이 늘어지는 거예요. 안 되네. 저 현실적으로 좀. 사실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제가 좀 심하죠. 그런 거 너무 안 되는데. 그냥 호되게 혼나셨네. 해도 1차적인 거는 그걸 끊도록 노력하는 게 사장이고, 그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사장님, 여기는 테이프 왜 이래요? 아, 지난번에 갔을 때 지적하신 상황이구나, 맞아요. 저게. 네. 왜냐하면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매장의 조명도 지금 천장에 어떤 거는 하얀색, 어떤 거는 또 주광색이었잖아요.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 사장님, 그리고 여기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손님이 봤을 때는 저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해야 되고, 지금 한쪽에 저기 차지하고 있는 저런 창고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아예 칸막이를 만들든가. 저게 본인의 눈에는 잘 안 들어와요. 매장이 이렇게 해놨다는 거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하나 적으셔야 돼요.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장님한테 밥 달라 그랬잖아요. 아, 예. 네.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짓을 굉장히 많아요. 많이 해요. 라면 가게에서 라면 먹다가 저 밥 조금만 주세요. 그러고 주문을 해요. 공깃밥 하나 추가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는 면판에도 공깃밥 부분은 없어요. 그래갖고 공깃밥을 공짜로 주나 안 주나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식당 하는 사람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손이 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일단 막 퍼줘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해주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내 몸에 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 손도 크고 이제 서비스도 많이 드리고 이제 좀 그랬는데. 예. 손님은 좀 이렇게 차갑게도 하고 좀 이렇게 농담도 많이 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장사를 이제 잘 될 때는 그게 더 많이 나오고 많이 이렇게 좀 퍼준다고 생각하고 이제 장사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소심해져야 된다고 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좀 위축이 많이 되고 이제 제가 이게 자신감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 이제 손님한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말을 걸기가 좀 무서워진다고 해요. 근데 지금 얼굴을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 장사 잘 되던 시절의 얘기를 하면 얼굴이 확 피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또 얼굴이 어두워지고 정말 술 먹고 막 그 정도로 하여간 이 사장을 하면서 느끼는 그 고통 이런 게 고스란히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그 책임감, 그 무게, 이런 게 다 느껴지네. 무섭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화이팅 했어요, 화이팅.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작은 변화된 모습들이 하나 둘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이팅! 예.
보면 오늘 특별히 더 세게 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기본은 다 갖춰져 있는데 조금만 노력을 하면 네.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네, 네.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가지고 사실 칭찬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한데 좀 야단치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 이 강신우 사장님을 보면 정말 우직함, 뚝심이라는 건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흐름에 이렇게 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보통 식당을 리뉴얼을 해야 되잖아요. 네.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한 10년 됐는데도 거의 손을 안 댔거든요. 예. 한 얼마쯤에 손대는 게 좋을까라는 우리 제가 건프로님이 있는. 알고 있습니다. 예. 언제예요? 바로 경쟁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거나 현수막이 걸렸을 때 예. 그때 나도 대응을 해야 된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바로 대응하면 네. 또 한편으로 뭐냐면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그때는 손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비스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지켜보면서. 달리해주면서 예. 그 서비스로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받고 그래갖고 어차피 그 양쪽이 경쟁 상대가 됐잖아요. 경쟁 상대가 됐을 때는 그 상대가 나를 누르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눌러야 되거든요. 아유, 진짜 전쟁이다. 네, 그래갖고 차근차근 보고 일단은 뭐 1+1을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행사를 하면서 좀 봐주다가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또 확 바꿔서 또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사실 트렌드를 아까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현장에 나가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SNS에서 올라오는 어떤 사진이나 피드들을 보면서 우리가 트렌드를 또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주기적으로 보시고 그런 것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얘기도 하는데요. 롤 모델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뛰어넘고 싶은 점포. 거기는 대부분 보면 SNS라든가 마케팅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그거를 꺼내서 보면서 내가 지금 배워야 될 게 뭐냐, 따라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게 거기에 답이 그냥 쭉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SNS가 워낙 발달이 돼 있으니까 그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좀 드시는데 뭐 불편하신 거. 조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더 추가하신 거나 뭐 다른 거 있으시면. 외식업 하는 사장님들은 예. 상대의 눈부터 잡아야 돼요. 예, 제가 해갖고 바로 갖다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뭐 불편하신 거나 더 찾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천하시네. 바로 하셨구나. 조명 색깔이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야, 그래도 그 두 분이 지적해 주신 거 시간 내셔서 하셨네. 거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거든요. 어딘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배경도 다 그렇게 무너지게 되니까 어느 한 군데 탁탁 정리를 해야지. 진짜 이 음식점 사장님 하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저 변기 안에 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식당이나 하지 뭐 라고 얘기합니까? 지적 받으니까 그냥 눈에 계속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 안 받을 때는 아예 뭐 괜찮겠지 좀 뭐 그냥 계속 그렇게 방치하고 그냥 저도 나태해지고 그냥 손이 없으니까 그냥 좀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냈는데 또 지적 받고 나니까 계속 눈에 보이고 지저분하구나, 치워야 되겠다 계속 그 마음이 계속 좀 커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치우고 나니까 너무 좀 홀가분한 것 같고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손님들에게 주먹밥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어때요? 굉장한 그 긍정적인 변화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하고 손님하고 이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게 그리고 그 손님을 맞이하면서 생겼던 두려움을 떨궈버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서비스라는 게
다 준다고 해서 또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주의사항도 있죠. 아, 주의사항 당연히 예.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매장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네. 아니면 메뉴를 많이 시켰는데 거기다가 또 서비스로 메뉴를 주면은 사실 그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먹지도 네, 못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장사 센스에 속하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단골집이 있는데 거길 가면 사장님이 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가잖아요. 그러면 메뉴를 하나 시켰는데 서비스로 두세 개를 주세요.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술이 마진이 좀 많이 납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도 두 분을 모시고 최명숙 사장님 그리고 강신우 사장님의 모습을 또 살펴봤습니다. 조금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네네. 저렇게 나가면 네.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작은 거 하나 뭐 바꾼다고 해서 뭐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대한민국 700만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자영업 기사회생 프로젝트 R. 다음 주에는요,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저 김현욱의 활약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럼 마지막은 함께 외치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장님들 힘내십시오!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많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품을 팔아라라는 말을 자주 해요. 특히나 자영업 시장, 즉 장사의 시장에서는 더더욱 이 말이 진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해당 문장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보지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아이템, 상권, 입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품을 많이 팔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좀 더 효과적으로 발품을 파는 법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상권에 대한 발품을 효과적으로 파는 법인데요. 사실 정답이 없는 게 상권 조사예요. 다만 이 정답이 없다고 무턱대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상권에 대한 발품은 혀가 닳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요.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 창업의 경우는 한번 상권을 선택하고 나면 그 상권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최소 2년은 해당 자리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아이템이야 중간에 업변을 할 수도 있지만 상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석 툴도 존재하고 또 온라인에서 상권을 미리 파악해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 분석 툴인데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꼭 사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온라인으로 분석을 먼저 해보는 건 맞는데 반드시 그걸 토대로 현장 방문을 여러 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 부동산, 이 매장들을 꼭 방문해서 분위기, 객관적인 시세, 또 임대인의 성향 등도 파악을 해야 하고요. 보통 하루로 끝을 내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하루 만에 끝날 수는 없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후보지를 탐색하는 노력을 최소한 요일별, 시간별로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아이템에 대한 발품을 효과적으로 파는 방법인데요. 아이템에 대한 건 브랜드, 즉 프랜차이즈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보통 좋은 프랜차이즈, 나쁜 프랜차이즈로 구분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나쁜 프랜차이즈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점주 우선형이냐, 그렇지 않냐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브랜드에 대한 발품을 효과적으로 파는 방법에는 딱 한 가지만 명심을 하면 되는데요. 바로 내 마음대로 창업을 할 수 없는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금도 있고 당장에 창업을 할 마음이 있어도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는 아무에게나 가맹점을 내주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발품을 팔려면 어느 정도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공부를 바탕으로 최소 동종업계의 같은 브랜드와 미팅을 여러 번 꼭 해봐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면 카페의 스타일을 분류해서 비슷한 매출 규모, 인지도의 브랜드를 계속 미팅을 해보는 거예요. 같은 카테고리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게 좀 많아지고 끝내는 거의 뭐 반 전문가가 되다시피 하면서 창업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오늘은 창업 전에 발품을 효과적으로 파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상권과 아이템은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빅 키워드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을 하기보다는 좀 장고를 하심이 좋아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프로였습니다. 최 사장님? 아, 네. 네, 신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기존의 안주들을 대폭 줄이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을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부터 제가 사장님께 20만 원으로 계속 장사하시는 내내 괜찮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5도샷 그리고 90도샷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충아!